예, 하드코어한 한번 그 학문의 세계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제 연구 주제를 좀 찾기 위해서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물리적인 컨셉을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논문화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근데 유로그래픽스 2011년에 이제 작성이 돼서 나온 건데 뭐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굉장히 하이 레벨 수준에서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논문이 쓰여지고 어떤 방식의 알고리즘이 쓰여지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에도 거의 같은 이름으로 하나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것도 봤는데 사실 2011년 논문을 먼저 찾아서 봤는데 그것도 한번 봤는데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2012년에 나온 그런 이제 2011년에 나온 논문을 조금 업데이트한 정도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펀더멘털하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부터 얘기하고 이제 모션을 컨트롤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인트 스페이스 모션 컨트롤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한 컨트롤 방식입니다. 소개를 일단 하자면요.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이제 모두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남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제 서든어택 영상인데 지금 일단 여기 주황색 글씨로 나온 것처럼 상업적인 그 프레임워크는 대부분 이제 키네매틱 베이스로 돼 있어요. 키네매틱 베이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모션 데이터를 쓰겠다는 건데 사실 게임을 하면서는 이게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 그건 상관없죠. 그냥 막 움직이면 되는데 그냥 밖에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저 모션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거의 바닥이랑 뭐 콜리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처리도 하고 막 그냥 보다 보면 다리가 막 겹쳐지거나 몸이 막 꺾여져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사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냥 총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데서까지 이제 물리 시뮬레이션을 다 쓰겠다?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좀 과도한 시도가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포트를 쓰면서 이 사람이 얘기가 하는 게 이제 많은 그 커머셜한 부분에서 이제 저렇게 모션 데이터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그것의 단점은 뭐냐면 이제 계속 그냥 리피티드 모션밖에 없다는 거죠. 위에 보다시피 지금 carefully design system of event라고 했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어떤 외부의 그냥 힘이나 그 인바이러먼트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스크립트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때는 이런 모션이 나와야 되고 저 때는 저런 모션이 나와야 되고 다만 그 모션 클립들 사이에 어떻게 블렌딩이 될 것인가 정도의 신경 쓰면은 마치 물리적으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드로우백은 이제 리얼리스틱한 모션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반복적인 동작을 없애야 되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예제에 없는데도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가 반응을 해서 다 완전히 새로운 모션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물리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리얼 플로우는 매년 시가프 때마다 쇼 릴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단 플루이드 쪽은 예, 거의 이렇게 되게 멋있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2012년에 발표된 콜리전 디텍션 논문인데 크로스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논문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만든 건데요. 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레그돌이에요. 그래서 예,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거를 왜 썼냐면 이런 이제 그냥 되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이런 자연 현상들은 패시브 페노메나라고 이제 이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포트에서 이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캐릭터 모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알아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라고 하는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커머셜 프레임워크에서는 액티브한 그 버추얼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키네매틱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컨트롤빌리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죠. 실제로 이거 바로바로 막 하이 스피드에 그 이제 굉장히 유저가 뭐라고 할까 좀 적응이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그 몸의 디그리 프리덤을 다 계산하고 있는 그런 식의 그게 이제 요구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건데 그 리얼 타임이 굉장히
좀 큰 문제고요 하나가. 그 두 번째가 이제 스타일과 내추럴리스예요. 어쨌거나 물리 시뮬레이션 한 결과물들을 다 보면은 얘가 뭐 뛰거나 걷기는 다 할 수 있지만 감정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무드나 퍼스널리티나 이제 인텐션 같은 게 로봇가 보여주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모션 캡처 데이터인데 그냥 딱 보더라도 어떤 춤추는 자의 뭐 감정과 뭐 이제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키네매틱 이제 베이스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물리 시뮬레이션에서 모션을 만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사실 이게 없었다고 해도 누구나 다 예, 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유저빌리티인데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굉장히 많아요. 몸에 이제 대표적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이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인데 각각 XYZ 세 개씩만 해도 각 조인트나 6개씩 있는데 사람의 몸에 관절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걸 6을 곱하면은 수백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언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는 있는데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컨셉들이 필요하다. 뭐 다이나믹스도 필요하고 뭐 뉴머리컬 인터그레이션도 해야 되고 굉장히 뭐 생물학적인 컨셉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한 게임 하나 만드는데 이런 어려운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상업적인 데서는 아직은 그냥 키네매틱 베이스로 간단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만 아직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섹션을 넘어갈 때 이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유로그래픽스 스테이트 오브 아트 리포트로 나왔지만 시그라프와 유로그래픽스에서 발표된 그 물리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물리가 적용된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개수를 쫙 조사를 했더니 계속 인크리즈 되고 있고요. 뭐 8개라고 보면 전체 논문 중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훨씬 많이 퍼블리시가 되고 있고 억셉트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간단한 컨셉으로 넘어가겠는데 모든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갈 거예요. 꼭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파티클을 하더라도 이런 건 다 들어갈 텐데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좀 일부러 짧게 그렸는데요. 지금 현재 타임 시간 T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다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콜리전도 들어갈 테고 지금 이 큰 네모가 지금 파란색 조그만 네모에 다 들어가는 크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콜리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포워드 다이나믹스도 풀어야 되고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머리컬 인터그레이션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음 섹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풀어야 되는데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뭐냐면 여기다 보시다시피 지금 요 네모칸에 들어가는 인풋이 포르스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내가 이만큼의 힘을 줬을 때 그 다임 스테이트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게 포워드 다이나믹스고요. 지금 뭔가 공식이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거를 다 읽어봤더니 결국에 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토탈 포스고 이제 Q를 뭐라고 하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제너럴라이즈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 Q의 포지션도 들어가고 앵글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M은 뭐냐면 매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어떤 뭐 이너셔도 다 들어가고 매스도 들어가는 그런 매트릭스인데 결국에는 F는 M의 이꼴을 풀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다 넘긴 다음에 인버스를 곱해주면 싱글레리티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인버스를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Q2'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항상 아웃풋이 그냥 포지션이나 뭐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아웃풋이 가속도일까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왜 아웃풋이 항상 액셀러레이션일까요? 아마 예. 보통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다룰 때 이제 모든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어떤 인바이러먼트와 오브젝트를 그려놓고 그거를 힘의 관계를 다 표시해서 결국에 공식화하다 보면 F는 MA 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는 MA에서 나오는 게 A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먼저 가속도를 제일 먼저 구한 다음에 반대로 적분을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포지션과 속도를 순차적으로 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코리얼 폴스가요. 회전하는 관성계에서 밖에서 봤을 때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말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코리얼 폴스를 지금 경험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지구를 보면 사람한테는 그런 코리얼 폴스가 가해진다라고 뭐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예. 네. 자, 이게 아까 맨 위에 있던 Q2 다트가 이제 그 포워드 다이나믹스의 해였는데 이거를 반대로 푸는 게 인버스 다이나믹스예요. 그냥 공식만 보면은 이게 잘 뭐지 그러겠는데 지금 타워가 뭐였냐면 인터널 포스와 모든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완전히 반대가 되면 그것이 이제 포워드 다이나믹스와 인버스 다이나믹스의 차이인데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인풋이 포스와 토크예요. 내가 오브젝트한테 토크와 포스를 주면은 이 오브젝트는 그거에 맞는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웃풋인 거죠. 근데 인버스 다이나믹스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IK 생각하시면 돼요. IK에서 포워드 IK라고 하면은 포워드 키네맥틱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각도를 다 줬을 때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데 인버스 키네맥틱을 쓰게 되면은 타겟 포즈만 줬을 때 그 사이를 다 계산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인버스 다이나믹스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에서도 이게 인버스와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구분지어서 따로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등장을 할 건데요. 그러면 포워드 다이나믹스에서 폴스랑 토크를 오브젝트가 받았는데 그 포즈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제 뉴머리컬 인터그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Q2 다시 이제 가속도인데 이거를 좀 이제 노테이션을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별게 아니라 지금 Q를 포지션이라고 보면 다음 스텝에서 포지션과 다음 스텝에서의 속도는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이렇게 시뮬레이션 스텝과 현재 스테이트에서의 포지션, 속도, 가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속도, 그 벨로시티나 그 포지션 x 같은 경우는 다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다음 스텝에서의 결과값은 델타 t를 집어넣음으로써 구하겠다. 근데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로 쫙 풀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이제 뒤에 남아 있는 이제 에러텀 같은 거는 이제 t의 t의 제곱이나 t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익숙한 게 딱 고등학교 때까지 봤었던 게 이 두 개죠. 두 개는 굉장히 익숙한데 여기 남아 있는 에러텀은 뭐냐? 우리가 이 파란색 네모만 쓸 때는 가정이 있어요. 뭘까요? 이 에러텀이 아예 빵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파란색만 쓸 수 있는 경우가 뭘까요? 예? 연속? 물론 디스크리트하게 뉴머리컬하게 풀지만 연속 불연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속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계속 그냥 테일러 시리즈 그냥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등가속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속도를 신경 쓰지 않겠다 싶으면 뒤에 있는 오더도 그냥 몇 개 유저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는 MA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넘어가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넘어가겠는데요. 캐릭터가 피직스 베이스로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두 가지로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액추에이티드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티큘레이티드 돼야 된다. 근데 이게 각각 뭐냐? 자, 이 사진만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사실 실제로 쓰이고 있는 실제 액추에이터예요. 그래서 직동 관절도 있고 뭐 회전 관절도 있고 뭐 스크류 관절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휴보 사진을 좀 찾아봤어요. 모든 액추에이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기계를 의미하는데 모든 그 조인트에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를 가상에서 어떻게 하겠냐? 자, 이제 일단 articulated부터 볼게요. articulated는 캐릭터와 그냥 관절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걸 보면은 그냥 중력이 있는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안 들어간 거죠. 그건 액추에이티드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네모 박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 articulated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레그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힘을 주면은 막 팔랑팔랑 하는데 이건 그냥 articulated 됐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actuated 되고 캐릭터가 articulated까지 됐다. 이거는 지금 하체만 제가 그냥 연습삼아 좀 하던 건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제가 인풋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뭐 좀 들어라, 뭐 어떻게 해라 지금 인풋을 주고 있는데 뭐 밸런스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졌지만 이게 뒤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유저 인풋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타겟 앵글에 맞춰서 캐릭터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 없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로봇과 같이 뭐 움직인다는 게 이게 예. 저렇게 떨리는 현상은 약간 이 물리 엔진상의 문제인데 90도 이상으로 각도가 안 되는 조인트의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90도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덜덜덜 떨리면서 그 싱글리리티에 빠진다고 설명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왜 그런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아직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포스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터널 포스가 있고 익스터널 포스가 있는데 인터널 포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서버 베이스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터예요. 모터. 그냥 전동식 모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머슬 베이스인데 하나씩 보면 이제 이것도 제가 그냥 테스트 겸 한번 해봤던 건데 인풋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이제 세 방향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키보드로 그냥 인풋을 주고 있는 건데 이거 하나의 그냥 팔이나 다리로 보면은 이렇게 모터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터라고 해서 어떤 모터의 형상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포지션에다가 모터를 설치해서 오브젝트를 연결하겠다 정도만 이제 코드가 나오면은 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런 데모고요. 이것도 어느 특정 상황에서는 싱글리리티에 빠지는데 이것도 어떤 단점, 물리 시뮬레이션 그 라이브러리 자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패턴을 줬어요. 그냥 리니어 패턴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옛날에 해봤고요. 그리고 머슬 베이스드 액추에이션은 말 그대로 사람의 그 머슬을 어떻게 좀 간소화해서 표현하겠다.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각 다리에 8개의 근육을 달았지만 실제로 다리에만 있는 근육의 개수가 거의 60여 가지가 된다고 제가 이 논문에 읽었을 때는 그랬는데 이것의 문제는 결과는 굉장히 뭐 나이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이것의 문제는 당연히 속도겠죠. 이 사람들이 데모를 만들 때 그 해당 속도당 10초씩 데모를 만들었는데 적당히 한 3,000 이터레이션을 돌았더니 굉장히 스테이블 하더라. 그런데 10시간이 걸렸는데 50개 컴퓨터로 10시간을 돌렸더니 10초에 데모 영상이 나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도 면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힘을 줘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익스터널 폴스겠죠. 근데 익스터널 폴스를 어디에다 줄 것인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ctuated degree of freedom 있고 두 번째는 unactuated degree of freedom이 있는데 actuated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연결된 조인트를 actuated degree of freedo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unactuated degree of freedom은 어딘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의 어느 부분이 연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캐릭터에 어떤 사람 바디가 있는데 캐릭터의 어느 부분이 unactuated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글로벌인데요. 루트 같은 경우는 루트는 물론 다른 것들 루트가 제일 위에 하이어라키잖아요. 루트 같은 경우는 어딘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받았을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뭔가 좀 익숙한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익스터널 폴스를 타겟의 지점까지 익스터널 폴스를 이렇게 밀면 그 이제 상위에 있는 그 조인트들의 토크가 계산이 돼서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또 타겟에 도달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IK는 익숙하죠. X만큼 타겟 포지션을 줬을 때 각도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힘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온 그림은 루트에다가 지금 센터 공했으니까 루트인데 루트에다가 어떤 힘을 줬을 때 다른 하위에 있는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푸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말단을 움직였을 때 그 상위에 있는 하이라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추얼 폴스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그냥 용어를 정의하다 보니까 저렇게 저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 캐릭터가 내는 힘은 관절의 힘이지 저 버추얼 폴스가 저 지금 임의로 주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힘을 주면은 실제로 캐릭터가 내는 힘은 자기의 인터널 폴스로 변환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존하지 않는 버추얼 폴스라는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을 이제 컨트롤 이제 해야 되는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작은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로레벨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로레벨 컨트롤이 뭘까요? 정답이 써 있습니다. 로레벨 컨트롤이 뭘까요? 예, 풀스로터.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캐릭터가 움직일 때 나는 여기서 여기만큼 갈 거야. 그냥 어떤 포지션이나 스테이트로 하이 레벨하게 컨트롤하지. 내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다리에 들어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는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저가 인풋을 주기 좀 편하게 물론 문제는 더 어려워지지만 인풋을 좀 편하게 주기 위해서 지금 저 폴스랑 토크를 모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컨트롤로 이게 딱 다이어그램이 바뀌게 되는데 하이 레벨 컨트롤은 말 그대로 타겟 포즈가 되겠죠. 뭐 걸어라 뛰어라 그 포지션이나 이제 앵글을 이제 주면은 그거를 이제 하위와 상위에 있는 모든 조인트가 계산이 돼서 이제 결국에 지금 피직스 시뮬레이션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폴스와 토크가 돼야 되는 건 이제 변함이 없고요. 그거를 다만 이 컨트롤러가 하이 레벨 컨트롤을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앞에서부터 센서 데이터가 뭐고 모션 컨트롤러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센서 데이터는 모든 인바이러먼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바이러먼트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 캐릭터의 정보도 갖고 있는데 조인트 스테이트도 있고 조인트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컨택트 인포메이션도 있고 센터 매스, 센터 프레셔도 있고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타겟 포지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타임 t에서의 전 시간대에 있는 스테이트 벡터로 정의가 되면은 얘가 결국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또 다른 그 스테이트 벡터가 되겠죠. 그게 계속 이 시뮬레이터를 돌고 돌면은 물리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션 컨트롤은 무엇이냐? 그럼 이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쨌거나 폴스와 토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학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논문에서는 그냥 크게 5가지만 얘기를 했지만 바이오도 필요하고 기계적인 것도 필요하고 로보틱스도 필요하고 AI도 필요하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여기서 뭔가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거는 노 컨센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긴 한데 이거를 뭔가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들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만 써서 논문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하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모든 그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평가를 해요. 이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사실 그걸 읽어봤지만 이게 사실 평가라고 하면은 뭐는 단점이 있고 뭐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명확히 나눠져야 되는데 사실 평가라기보다는 최종 정리를 하는 수준에서 이제 적어놓은 이제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노 컨센서스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인트 컨트롤 디자인은 이제 다음 섹션에서 크게 2가지로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조인트 스페이스 모션 컨트롤러고 두 번째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도식을 좀 옆으로 이렇게 좀 빼놓고 다시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지금 모션 컨트롤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작게 지금 자른 건데 똑같이 아웃풋은 여전히 액추에이티드 데이터예요. 폴스나 토크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로컬 피드백 컨트롤은 뭐냐? 센서 데이터,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일단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했다가 어떤 타겟 포즈라든지 어쨌거나 그 하이 레벨 컨트롤, 하이
인풋이 들어가면 이제 모션 컨트롤, 모션 제너레이터가 너는 이런 포즈를 취해야 돼 하고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은 지금 로컬 피드백 컨트롤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현재 스테이트가 지금 여기 만들어진 따라가야만 하는 그 스테이트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계산을 해서 타겟 포지션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로컬 피드백 컨트롤인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PD 컨트롤이고요. 아직은 저도 이건 잘 모르지만 더 진보적인 컨트롤 방법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좀 기계공학 분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분야고요. 쓰고 있는 그 방법이고요. 제가 뭐 그렇게 많은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본 논문들에서 대부분은 다 거의 다 딱 한 논문 봤어요. 저 LQL이 다른 컨트롤 방식을 언급한 논문을 딱 하나를 봤는데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 다 PD 컨트롤, 기본적인 컨트롤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모션 제너레이션인데 하이레벨 인풋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 하이레벨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즈 컨트롤 그래프라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이고, 세 번째는 스테이트와 액션을 매핑하겠다는 건데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첫 번째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은 어떤 반복적인 동작이 있을 때 그것을 세그멘티드 해요. 이렇게 다 나눠놔요. 그러니까 특정 키포즈가 있다면 예를 들어 걷는 것 같은 경우는 모든 걷는 모션은 스타일에 상관없이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오른발이 떨어졌다가 뭐 왼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데 지금 2007년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역시나 이 Here we demonstrate the ability to 소리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몇 개는 제가 다 따로 설명드릴 텐데 거의 모든 걷는 동작이 다 네 가지로 돼 있어요. 다만 이게 스테이트가 4개가 아니라 8개나 5개인 거는 백더블링이라든지 이제 뭐 스키핑이나 일반적으로 걷는 모션이 좀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스테이트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그 하이 레벨 인풋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겟 포즈가 될 것이고 그게 디자이어드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가 따라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뭐 캐릭터에다가 뭐 인풋을 주겠다 이건데 첫 번째 거는 그냥 모션 캡처 데이터 레퍼런스라고 해요. 이거는 약간 리타겟팅의 느낌인데 두 번째는 다 이제 fully articulated 돼 있고 actuated 된 데이터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물론 얼핏 보면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제 얘는 지금 뭔가 그냥 외부와의 그 인터랙션, 그 바닥과의 인터랙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논문은 아닌데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떤 벡터 플로우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이 벡터 플로우에 맞게 이 현재 스테이트가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은 좀 학문적으로 좀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제가 혹시 잘못 설명하는 게 있다면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조인트 스페이스 컨트롤러의 그 도식을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또 다른 다른 계산 방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러프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스페시픽하게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어요. 여기서도 그냥 다만 지금 G1, 2, 3나 뭐 N 이렇게 보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구현하는 사람 여러 개를 정의를 해놓고 조건도 있어, 컨스트레인도 있으겠죠.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최적의 해를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도 역시나 폴스와 토크로 나와야 된다. 해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해를 구해야겠죠.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게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하는데 일단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좀 깊게 봤던 그 논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논문 아까도 나왔던 그 머슬 액추에이티드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리턴 펑션을 이런 유저가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제 그 리턴 펑션이나 리오드 펑션은 유저가 정의하기 따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데 그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체만 다 계산을 해봤더니 뭐 128개가 나왔더라. 그럼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식을 정리해서 이 식이 0에 가까울수록 최적의 해를 찾겠다. 거죠. 근데 이걸 내부를 좀 뜯어 보면은 이 R에 대한 이 R, S, 이 스테이트 벡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 벡터가 어떤 긴 컬럼 벡터라든지 로 벡터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캐릭터의 정보였죠. 포지션이나 앵글이 대표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금 이 뒤에 텀을 보면은 에너지 텀과 그 모든 조인트의 토크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모든 힘과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쪽은 조인트의 포지션과 앵글을 그러니까 스테이트 벡터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지금 이거를 뭐 자세히 뜯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한 식에다가 스테이트 벡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겠다. 이것이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논문인데 일단은 사진만 갖다 붙인 건데 지금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이 지금 논문에서 같은 경우에 봐도 여기서 보면 지금 개수가 이 오메가랑 좀 다르고요. 지금 인텐트로 된 지금 이 오메가 개수를 실험적으로 유저가 줬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예를 들어 이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타겟 포지션에 리칭을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도달을 하기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점점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개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가 최적화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리칭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하자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일단 어떤 방식을 어떤 컨트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이퀘이션 오브 모션, 그러니까 힘과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에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을 좀 약간 그 매트릭스 폼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힘과 선속도의 그 관계고요. 두 번째는 토크와 회전에 관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이거를 아까는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이 리포트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매트릭스 폼으로 한 줄로 썼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인데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컨트롤이 그냥 하나인 줄 알았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밸런스 컨트롤이 있고 하나는 트래젝토리 컨트롤이 있는데 밸런스 컨트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밸런스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컨트롤 알고리즘은 인버티드 펜들럼 알고리즘이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걸을 때 디딤발을 기준으로 이 사람의 루트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거를 인버티드 펜들럼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밸런스 컨트롤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계속 뭐 PD 컨트롤이다 무슨 컨트롤 알고리즘이다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트래젝토리 컨트롤이에요. 어떤 값이 있으면 그 값대로 가라. 그 에러를 뭐 미니마이즈 해라. 그런 이제 트래젝토리 컨트롤이 따로 있죠.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그 모션 컨트롤에서 나오는 PD 컨트롤은 밸런스 컨트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트래젝토리를 줬을 때 그거를 잘 따라가게끔 만들어줘라. 그런 간단한 컨셉이고 이제 특정 논문에서의 각각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밸런스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이터 드리븐이고 하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있었죠. 굳이 이 사람이 평가를 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만 평가를 했어요. 마지막에 서머리를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더 어렵다. 구현하기도 어렵고 더 오래 걸린다. 학문적인 지식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냥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고 논문을 마쳤습니다. 그 리포트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 앞이요? 여기요? 네. 네. 이 논문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은 걷는 동작을 네 가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동작이 없잖아요. 중간 동작이. 그래서 그거를 뭐 인터폴레이션을 하든지 어쨌거나 중간 동작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봤을 때는 연속적인 모션 캡처 데이터를 그대로 캐릭터에다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모든 조인트의 연속적인, 그러니까 뭐 물론 프레임이 있으니까 디스크리트 하겠지만 연속적인 여기서 연속적인 의미는 매 프레임마다 값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모든 조인트가 다 따라간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는 저도 사실 이걸 어떻게 예예 사용자가 주는 컨트롤이다. 예. 아 그렇죠. 야 근데 좀 예. 네네. 지금 여기는 지금 컨트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그 컨트롤 알고리즘이 안 들어간 지금 상황이고 그냥 모션 캡처 데이터를 그 물리적인 환경에 다 아티큘레이티드 된 캐릭터에다가 씌웠을 때 모션 캡처 데이터랑 어떻게 다른지만 보여주는 정도의 됩니다. 뒤에 거를 제가 아마 잘랐을 거예요. 이게 뒤에 거를 자른 것 같은데 제가 뒤에 거를 잘랐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모션을 집어넣어 놓고 얘네들이 하겠다는 건 뭐냐면 다리에다가 뭐 아령을 단다든지 뭐 한쪽 다리를 길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모션 캡처 데이터를 최대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트레젝토리 컨트롤이죠. 트레젝토리 컨트롤, 그러니까 트레젝토리를 따라가겠다는 컨트롤이고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좀 뒷부분에 나오는 데모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랐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